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는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어떤 대화는 마치 먹구름처럼 소중한 에너지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술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이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어색함, 혹은 상대방과의 잦은 오해와 갈등의 진짜 원인을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도 몰랐던 내 대화 습관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대화 방식까지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분명 여러분의 일상 속 대화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개인의 삶과 관계의 질을 놀랍도록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대화의 진정한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 속으로 떠나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그저 정보를 주고받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섭니다. 사실 대화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자아상, 즉 자존감을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듯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게 마련이죠.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상점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듯 우리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사전적인 정의처럼 딱딱한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가에 가깝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작은 실수에도 쉽게 좌절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마저도 포용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향한 시선과 태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내가 나를 인식하는 방식이 우리의 대화 방식에 지극히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스스로를 믿고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비판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대화 속에서 자주 위축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처럼 자존감이라는 내면의 거울이 대화의 내용을 넘어 그 대화의 태도와 분위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흐름까지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가 때로는 부드럽게 흘러가고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충돌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자존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대화가 단순한 소통을 넘어선 우리 내면의 가장 솔직한 표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자존감이 우리의 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이들은 대화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들은 단단한 뿌리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자신의 의견을 확신의 찬 목소리로 당당히 밝히죠. 동시에 상대방의 반대 의견이나 비판에도 귀 기울이며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침착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타인의 말에 경청하는 여유는 물론 설령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전달하는 데도 능숙하죠.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죄책감 없이 자신의 상황과 시간을 존중하며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할 줄 압니다. 네,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제가 맡은 일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께 부탁해볼까요? 처럼 미안함을 표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관계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곤 하죠. 더불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데도 용감합니다. 잘못을 회피하거나 변명하기 급급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들의 대화는 자신을 포장하거나 숨기지 않기에 늘 진정성과 당당함이 묻어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며 혹시라도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해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럿이 함께 식사할 때 메뉴를 고르는 상황에서도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른 분들이 드시고 싶은 대로 고르세요. 라며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취향보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갈등을 피하려 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라는 칭찬에 별말씀으로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제가 뭘 잘했다고 그래요. 라며 애써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 타인의 긍정적 평가마저 불편하게 느끼는 겁니다. 비판적 피드백에는 과도하게 방어적이 됩니다. 상사가 업무에 대한 가벼운 조언을 건넬 때 그게 아니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라며 얼굴을 붉히며 변명하거나 자신을 자책하며 이축되기도 하죠. 건설적 피드백마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친구의 무리한 부탁에도 미안해, 안 돼 라는 말을 좀처럼 하지 못합니다. 주말 약속을 취소하면서까지 피곤하게 친구를 돕기도 하죠. 타인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주변 관계에서도 진정한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늘 가면을 쓴 채 대화하는 것과 같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늘 가면을 쓴 채 대화하는 방식은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충돌을 낳곤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존감에 따라 형성된 대화의 습관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깊은 오해와 갈등의 골이 생겨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존감이 높은 상사가 부하 직원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업무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건넬 때가 있습니다. 상사의 의도는 순전히 팀의 성과와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부하 직원은 이러한 조언을 자신을 향한 공격이나 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상사가 나를 싫어하나?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거나 얼굴을 붉히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상사는 진심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부하 직원은 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은 물론 서로에 대한 신뢰마저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연인은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쉽게 불안을 느끼며 끊임없이 애정 표현과 확신을 요구하곤 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사랑을 시험하려 들기도 하죠. 반면 자신과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존감 높은 연인은 처음에는 이러한 불안감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반복되는 의존과 검증 요구에 점차 지쳐가게 됩니다. 사랑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의 관계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에너지여야 하는데 한쪽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내고 다른 한쪽은 계속 요구하며 감정의 고갈을 경험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결국 관계는 불안정해지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자존감이 높은 친구는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이나 솔직한 피드백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명확히 이야기하며 때로는 친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친구는 이러한 솔직한 의견을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평가절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형편없나? 하는 마음에 친구의 말이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쌓아가며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죠. 진심을 담은 대화가 오히려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좋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방식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셈입니다. 이처럼 자존감이라는 내면의 거울이 만들어내는 대화 방식의 차이는 때로는 의도치 않은 충돌과 깊은 오해를 낳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오판하고 관계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자존감의 그림자까지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자존감이라는 내면의 거울이 만들어내는 대화 방식의 차이는 때로는 의도치 않은 충돌과 깊은 오해를 낳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오판하고 관계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자존감의 그림자까지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자존감의 대화법이 마주쳤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각자의 대화 방식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자신만의 자존감 필터로 걸러듣기에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와 감정 소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주파수로 맞춰진 라디오처럼 같은 말을 주고받아도 서로 다른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연출되곤 하죠. 가령 직장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건넨다고 상상해 볼까요? 상사는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보면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라며 발전적인 의도로 조언을 건네지만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부하 직원은 이를 곧장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능력 부족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일은 늘 문제가 되는구나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얼굴이 붉어지고 자신감을 잃은 채 위축되어 버리는 것이죠. 상사는 그저 솔직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부하 직원은 깊은 상처를 받고 업무 의욕마저 꺾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울의 형태와 빛깔이 다를 때 같은 말도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화 방식의 차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라는 말로 치부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자존감이라는 핵심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느끼는 개인적인 행복은 물론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상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이해할 때입니다. 대화는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며 감정을 나누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자존감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화 방식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섭니다. 더 나은 삶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